자, 볼게. 28쪽에 1번. 자, 다음은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건데, 자 일단 보자. 퇴적암이 어떻게 생기냐면,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이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된단 말이지.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는데, 이 퇴적물이 쌓이면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속성작용 내지는 고화작용이라고 하지. 속성작용 내지는 고화작용이라고 하지. 그랬을 때 속성작용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다지는 작용, 다지는 작용과 굳히는 작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다지는 작용이 있고 굳히는 작용이 있다. 다지는 작용은 다른 말로 압축이라고 하고, 굳히는 작용은 다른 말로 교결작용이라고 하지. 교결작용. 근데 퇴적물이 퇴적암이 될 때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면서 공극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 거야. 공극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퇴적물의 밀도는 점점점 커져. 그러다가 퇴적암이 된다. 그리고 교결물질은 공극 사이에 교결물질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공극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이 교결물질에 해당하는 게 보통 SiO2라든가 CHO3, 얘가 끈적끈적한 물질이 자연에서, 얘가 엿 같은 거라 했잖아. 끈적끈적한 거. 얘가 들어가서 돌을 갖다 붙인다고. 얘가 돌을 갖다 붙이는 상황이 된다. 자, 그러면 실험 보면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중 다지는 거 혹은 굳히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이건데, 자 보니까 입자 크기가 2mm 정도인 퇴적물 250ml가 담긴 원통에 물 250ml를 넣었대. 자, 일단 얘도 250, 얘도 250. 그러면 얘 부피는 절대 500이 되진 않지. 퇴적물 사이에 공간, 공극이 있기 때문에 물이 글로 찬다고. 그래서 500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보니까 퇴적물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까지 찼대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퇴적물을 넘어간 물의 높이 이만큼을 뺐대. 추출했대. 이 추출한 양이 얼마인가 봤더니 100ml였어. 그럼 여기서 얼마? 100ml 뺐다고. 100ml를 뺐다는 얘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퇴적물 사이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은 얼마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 150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는 지금 150ml가 들어가 있다 이거야. 150ml가. 그런데 자, 원형판 한 개를 원통으로 밀어 넣었대. 얘를 판을 집어넣어서 얘를 꾹 누르기 시작했대. 꾹 눌러가지고 퇴적물을 압축시켰어. 그래서 퇴적물을 압축시키면 점점점 공극이 줄 거야. 그러면 공극이 준다는 얘기는 공극 속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이때 나온 물의 양, 이게 결국에는 공극이 감소한 만큼 빠져나오기 시작하겠지. 공극이 감소한 만큼 빠져나오기 시작할 거야.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대. 그러니까 처음에 짓눌렀을 때는 27.5가 튀어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엔 6.5, 그 다음에 5.3, 그 다음에 4.5라는 얘기니까 공극이 감소하는 정도가 점점 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처음에가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 1번, 이 과정을 진행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은 얼마야? 150ml가 있었는데 여기서 27.5를 추출했으니까 얼마 남아? 122.5가 남겠네. 122.5가 안에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기억. 다짐작용. 왜? 누르는 거니까 압축이네. 다지는 작용이지 지금. 이거 알아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림 나에서 원통 속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122.5지? 왜? 100 빼냈으니까 저거 빠져야 돼. 물이 250 있었던 게 아니잖아. 100ml 빼내고 150 중에서 27.5가 준 거야. 디귿.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단위 부피당 퇴적물 입자의 개수,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하니 이거? 단위 부피당 퇴적물 입자의 개수 줄여서 밀도라고 한다. 밀도. 이 밀도의 정의잖아. 그럼 밀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기억 디귿. 자, 2번. 자, 2번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는 일단 문제를 잘 읽어야 되네. 첫 번째 일단 저거 먼저 보자. A에서 여기서 나온 얘가 점이층리잖아. 얘가 점이층리야. 점이층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완만한 땅이 하나 있지. 요런 땅을 대륙
대륙붕이라고 하지. 대륙붕. 대부분의 퇴적물들은 대륙붕에 다 쌓일 건데, 자, 입자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큰 거랑 작은 거 중에 누가 멀리 간다? 작은 게 멀리 간다. 무거운 애들이 멀리 갈 순 없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무거운 애들은 멀리 가기 힘들어. 그래서 여기에 큰 게 쌓여. 그럼 여기는 작은 게 있고 여기는 더 작은 게 쌓여.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지면 쑥 쳐다보면 입자 크기가 점점 커져. 이거랑 비슷한 게 어디니? 삼각주가 이런 상태지. 삼각주도 자갈물의 진흙 이런 식으로 쌓인다고. 그래서 육지 쪽을 쳐다보면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자, 그러다가 여기가 경사가 이렇게 급해진단 말이야. 이런 데를 대륙 사면이라고 하잖아. 대륙 사면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가 나오면 이게 해구인데, 요게 해구인데, 자, 여기에 해구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완만한 지역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대표적으로 대서양이 대표적으로 이렇지. 이렇게 나타난 데를 대륙대라고 불렀다고. 대륙대. 그러면 여기 있는 퇴적물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가 싹 쓸려 내려간 거야. 밑으로. 얘가 쫙 쓸려 내려갔다. 그럼 얘가 싹 쓸려 내려가면 얘를 다른 말로 저탕류 내지는 혼탕류라고 하지. 물을 혼탁하게 만든다 해서 저탕류 내지는 혼탕류라고 한다. 그럼 얘가 떼굴떼굴 내려가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입자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누가 먼저 떨어져? 돼지 같은 놈이 먼저 떨어지겠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같이 떨어져요. 이지다면 안 돼. 그건 아무런 저항이 없을 테고 얘는 저항이 개 많아. 그러면 돼지가 먼저 떨어져. 무거우니까. 얘가 천천히 떨어져. 그럼 밑에 큰 게 쌓이겠지. 밑에 큰 게 쌓여. 그리고 여기가 작은 게 쌓이고 더 작은 게 위에 쌓여. 이렇게 생기는 게 점이층리라고. 점이층리. 그래서 점이층리가 생긴 건 일단은 깊은 물이네. 일단 얘는 깊은 물에 생긴 거고, 두 번째, 얘가 입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나란하게 쌓였던 이유는 입자 크기에 따른 낙하속도 차이지. 낙하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이거로. 낙하속도 차이. 됐니? 이게 수업하다 보면 간혹가다 돼지가 먼저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돼지를 비하한다고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돼지가 비하라는 비하야? 돼지가? 돼지고기 그럼 비하하는 거니? 아니야. 그냥 돼지라고. 그냥 돼지라고. 그래 제가 먼저 떨어져. 그게 비하야? 아니 무거워서 먼저 떨어진다는데? 너의 생각이 이상한 거야. 난 전혀 비하할 의도는 없다. 그리고 내가 돼지인데 어떻게 돼지를 비하하니? 내가 나를. 그러니까 그냥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야. 자, 점이층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문제, 부정합면 나왔으니까 부정합도 보자. 그럼 부정합이 뭐였니? 부정합. 참고로 부정합이 있어. 부정합이 뭐였냐면 지지구조에서 아니다. 뭐가? 정합이 아니다. 정합이 아닌 걸 부정합이라고 한다. 그럼 정합은 뭐냐? 지층이 이렇게 쌓였어. 다시 위에 이렇게 지층이 쌓였고 다시 이렇게 지층이 쌓였어.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퇴적의 중단 없이. 이런 게 정합이야. 근데 지층이 쌓였어. 다시 지층이 쌓였어. 근데 멈췄어. 쌓이는 게 멈추고 얘가 깎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리고 나서 요 위에 다시 쌓였어. 그럼 이건 부정합이다 이거지. 그래서 부정합은 멈추고 난 다음에 뭐 침식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보통 부정합은 이렇게 침식의 흔적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조금 더 상세히 표시해줄 때는 깎이고 남은 잔해들을 이렇게 표시해주지.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기저여감이라고 하지. 기저여감을 이렇게 표시해주게 한다. 그러면 부정합이 나타났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시간적 단절이라는 거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었다. 시간적 단절이 나타났다. 두 번째,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부정합면을 경계로 위아래는 큰 시간 간격을 갖는다. 큰 시간 간격을 갖는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볼게. 자, 그린 가는, 자, 첫 번째 해성층이래. 얘랑 다 해성층이다. 해성층이라는 건 뭐야? 바다에 쌓였다는 얘기지. 해성층이라는 건 바다에 쌓였다는 얘기야. 다 바다에서만 쌓인 지층이다 이거야. 물속에서. 자, 그리고 A의 일부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가 있고, 자, 나는 A의 퇴적이 완료됐대. 끝났어 이미.
여기서 이미 A는 퇴적이 끝났다고. 그러면 해성층이니까 퇴적작용은 여기 해주면 요 아래에 있을 때만 퇴적이 있다고. 여기서만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얘는 여기서만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그러면 A는 다 쌓았으니까 요 기간은 지금 뭐야? B가 쌓이는 기간이지. 요 기간은 지금 B가 쌓이고 있어. 그리고 이때는 올라온 거잖아 지금. 얘는 지금 위에 올라온 거야. 융기했다고. 그럼 이때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뭐야? 침식이지. 퇴적은 있어 없어? 퇴적은 없어. 이땐 퇴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점에는 또 쌓이잖아. 이번엔 누가 쌓여? 이번엔 C가 쌓이는 거지. 이번엔 C가 쌓여. 그리고 다시 얘가 위로 드러났잖아. 그럼 이 기간 동안 역시 침식만 있고 퇴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라고. 됐니? 그럼 부정합이 나타나는 과정은 어디냐? B하고 C 사이니까 여기가 지금 요 사이가 지금 부정합 기간을 표시하고 있다 이거지. 부정합 기간을 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잠시요. A의 퇴적 구조는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 맞지? 니은. B의 두께는 기역보다 니은. 기역까지는 쌓았는데 요 기간 동안은 깎이면 깎였지 추가적 퇴적이 없어. 그러면 니은은 기역보다 같거나 얇아야 되지. 같거나 얇아야 돼. 더 두꺼울 수는 절대로 없다. 퇴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기간 동안에는. 자, 디귿. C는 디귿식이 이유가 아니라 디귿식이 이전에 퇴적된 거지.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고. 1번 기억이 되겠다. 1번 기억. 자, 3번. 3번은 어느 퇴적 구조야? 퇴적 구조라고 했으니까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이 넷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넷 중에 하나가 되는데 실험에서 보니까 입자 크기가 16분의 1mm잖아. 졸래 작아. 작으니까 뭐가 아니다? 아, 얘는 점이층리는 일단 무조건 아니겠네. 그치? 얘는 일단 점이층리는 무조건 아닐 거야. 점이층리는 아닐 거야. 근데 문제에서 써줬네. 점토라고. 점토래, 점토. 점토로 돼 있대. 자, 그리고 빛을 비췄어. 이 백열정 등이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태양이 될 가능성이 크지.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유리 접시를 놓고 전등을 비췄대. 충분히 비췄을 때 변화된 점토의 모습인데 갈라졌잖아. 그럼 이게 뭐야? 건열 그림 얘기하는 거지? 건열 그림 얘기한다 이거야. 그럼 처음에는 물을 넣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지층이 있는데 지층이 요렇게 물속에 잠겨 있었던 거라고. 실제로 보면 잠겨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위로 올라왔거나 혹은 이 물이 다 증발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지금 물을 증발시킨 거지. 얘는 지금 요 과정에 실험을 한 거야. 여기 있던 물을 싹 다 증발시켜 버렸다고. 백열등을 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퇴적물 속에 들어있던 물이 빠져나갈 거야. 퇴적물 속에 들어있던 물이 증발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물이 있던 부분이 파져서 이렇게 건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거라고. 건열의 생성 과정을 표현하면 실험이다. 그래서 기억. 건열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지? 건열은 기역이지. 니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퇴적물의 표면이 갈라진 모습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고. 디귿. 이 퇴적 구조는 여감에서 지금 점토잖아. 점토야. 진흙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지. 여감에서 잘 안 나타나. 다 자갈이 이렇게 쫙쫙 갈라질 일은 없지. 4번 기억 니은. 4번은 그림 가는 판의 경계를 나는 어느 단층 구조래? 자, 일단 단층부터 볼게. 자, 단층선 가로선 걷을 때 각도 큰 쪽이 뭐가 된다고? 상반. 항상 상반. 각도 큰 쪽이 상반.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어. 정단층. 다시 단층선에 가로선 거서 각도가 커. 상반. 상반이 내려왔어. 정단층. 다시 단층선에 가로선 거서 각도가 커. 상반이 뭐 했다고? 내려왔다고. 무슨 단층? 정단층. 정단층이 나타난다 이거야. 다 정단층이지? 그러면 정단층이가 있는 장력이야. 그리고 지금 기역은 하반이 된다고. 하반. 그리고 여긴 지금 발산형 경계고 여기는 보존형 경계고 여기는 수렴형 경계야. 그럼 이런 지질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B지역이 되겠네. B지역이 될 거다 이거야. 그래서 기역. A지역에서는 주향 이동 단층, 변환 단층이니까 변환 단층은
주양 이동단층의 일종이지. 그러면 나타날 수 있다. 주양 이동단층과 변환단층의 차이가 뭐니? 자, 해령이 있고 땅이 있고 해령이 있어. 근데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의 판의 이동 속도가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똑같으면 여기가 어긋나기 시작하지. 그치? 하나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니까. 근데 요 지점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지. 그럼 이 지점은 뭐라고 한다고? 단열대로 한다 그랬잖아. 요 지점은 단열대로 가고 얘는 변환단층이 된다고. 이건 변환단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부분만 어긋나면 변환단층이라고 그래. 일부분만 어긋나면. 그런데 해령이 있고 땅이 있고 해령이 있는데 해령 속도가 좀 다르대. 얘는 빨리 가고 얘는 느리게 간대. 다시 얘는 빨리 가고 얘는 느리게 간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전체적으로 어긋나지 이제. 이게 통으로 어긋나기 시작해. 통으로 어긋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긋나. 이런 건 주향 이동단층이라고 불러. 주향 이동단층. 그럼 판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기는 변환단층일 수도 있고 주향 이동단층일 수도 있다 이거라고. 그래서 주향 이동단층이 그래서 발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니은. 기억은 상반 아니고 하반이지. 디귿. 나는 C 지역에서가 나는 장력이 적용해야 되니까 C가 아니라 B 지역이지. 그럼 C보다 B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 나는 C 지역에서가 B보다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틀렸지. B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래서 1번이 됐다 이거라고. 자, 1번 볼게. 1번. 자, 퇴적물이 쌓이는 공간인데, 자, 여기 있는데 여기 대신에 요거 먼저 볼게. 자, 퇴적 환경이잖아. 퇴적 환경이 크게 3개로 나눠서 얘기했다고. 퇴적 환경이 첫 번째 육상 환경이 있었고, 두 번째 연안 환경이 있었고, 세 번째 해양 환경이 있었어. 지금 문제는 해양 환경을 묻고 있는 거지. 지금 문제는 해양 환경을 묻고 있는 거야. 해양 환경.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얕은 땅, 대륙붕이 생긴다고 아까 봤던 그림이야. 여기 입자 큰 거, 자갈, 모래, 진흙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뭐 대륙사면이 있고 대륙도 있고 심해저 평원 있고 이게 이제 죄다 해양 환경을 얘기한다. 자, 근데 연안 환경이라는 건 다른 말로 전이 환경이라고도 표현하고 전이 환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연안 환경이 어디를 연안 환경이냐?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지역.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지역을 연안 환경이라고 한다. 육지하고 바다가 접하는 지역을 연안 환경이라고 그래. 자, 연안 환경에서는 수많은 퇴적층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되게 많아 종류가. 그래서 종류를 외울 수는 없고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생기는 삼각주가 있다 그랬지. 대표적으로 삼각주가 있었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일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형태로 퍼져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자 큰 거, 여긴 좀 작은 거, 여기 더 작은 거 이렇게 쌓여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점점점 커진다. 밑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점이층리의 반대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역점이층리 형태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점이층리의 역전이 아니라 점이층리가 뒤집어진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라고. 형태가. 얘도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점이층리가 뒤집어진 형태의 지층이 나타난다. 점이층리의 역전은 아니다 이거라고. 되니? 자, 근데 보통 육상 환경을 표현할 때는 상류라는 표현을 쓰고 연안 환경은 하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자, 상류에서는 어떤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여기서는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침식 작용이 활발해. 근데 하류는 퇴적 작용이 일반적으로 활발하다고. 퇴적이. 위에는 침식, 아래는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럼 침식이 일어나고 퇴적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하류에서 발견되는 퇴적물들은 침식을 되게 오랫동안 받았을 거야. 침식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퇴적물들이 일반적으로 동글동글해. 퇴적물들이. 여기는 모낭 퇴적물이 많고 여기는 동글동글한 퇴적물이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퇴적물의 퇴적물이 둥근 정도, 입자가 둥근 정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 원마도라고 하지. 이걸 원마도라고 한다고. 원마도.
그래서 하류에서 발견된 애들은 일반적으로 원마도가 좋다고, 즉 동글동글하다고. 근데 상류에서 발견되는 애들은 뭐가 나 있으니까 원마도가 안 좋다. 이런 특징을 얘기할 수 있다. 또 하나, 자, 육상 환경은 빙하에 의한 퇴적 환경이 있어. 이건 뭐 됐지. 그리고 호수에 의한 환경이 있잖아. 이것도 육상이잖아. 근데 호수에 의한 환경에서 온도차가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자 큰 것과 입자 작은 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쌓인 퇴적층이 생기기도 한다고. 입자 큰 것과 작은 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쌓여서 생긴 퇴적층, 그걸 뭐라고 하니? 호상 점토층이라고 한다. 호상 점토층. 자, 첫 번째 들었을 때는, 개념할 때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저런 게 있구나고, 지금 두 번째 듣고 있을 때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할 때는 네가 기억이 나야 된다. 먼저 내가 뭔 얘기를 할지. 결과적으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냐 이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쉬워,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보통 그렇게 공부하면 수능을 망한다. 아니까 이건 안 봐도 되고 이건 모르니까 봐야 돼. 그러면 수능 가면 아는 거 틀린다. 왜? 반복이 많이 안 돼서 가물가물해 기억이. 왜냐면 어제 공부한 게 아니거든. 되게 오래전에 했었거든. 그러니까 알아도 봐야 되는 거야. 모르면 당연히 봐야 되지만 아는 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절대 잊지 않게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쉬운 문제라서 안 풀면 안 돼. 쉬운 문제 풀어서 무조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복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와도 맞출 수 있게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힘든 거야, 공부하는 게. 왜? 아는데도 계속 해야 되니까. 모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어서. 자, 호상점토층 온도차에 의해서 잘 생긴다고. 그러니까 얘는 언제 잘 생긴다? 계절 변화가 크게 나타날 때, 이때 잘 생겨. 계절 변화가 클 때. 보통 이제 실트압이나 점토가 번갈아 가면서 쌓일 때 생긴다. 실트가 온도가 높을 때 생기고 점토는 온도가 낮을 때 잘 생겨. 자,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선상지지.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었는데 얘는 경사가 급하다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지역이 생기는 게 선상지였다고.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급하다가 갑자기 훅 완만해지게 되면 퇴적물이 여기서 떼굴떼굴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와서 쫙 퍼져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여서 생긴 부채꼴 모양의 지형, 이걸 선상지라고 부른다. 이런 걸 선상지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크고 작은 입자가 마구잡이로 섞여 있다고. 막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막 큰 거 있고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 입자 크기가 지멋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고른 정도, 이걸 뭐라고 불러? 분급이라고 불렀지. 입자들의 크기가 고른 정도를 분급이라고 불러. 분급. 그럼 여기는 입자들의 크기가 고른 정도가 안 좋잖아. 그치? 입자 크기가 제멋대로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니? 분급이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건 분급이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생소한 단어가 나오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단어 정리를 좀 해야 된다. 단어 정리를. 그래서 퇴적 환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해양 환경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멀리 못 가는 게 큰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 자갈이 있겠네. 여기 자갈이 있겠지. 여기는 모래가 있을 거고 여기는 점토가 있겠지. 이렇게 쌓인다. 그러면 점토가 자갈보다 깊은 곳에서 쌓인다. 점토가 자갈보다 깊은 곳에서. 자, 그래서 기억. 부정화면 위에 발달한 암석이 뭐야? 기저여감이잖아. 기저여감. 그래서 부정화면 위에 발달한 암석과 비슷한 종류는 누구? 자갈이니까 A. 맞고. 니은. ABC를 이루는 입자는 주로 육지. 당연히 육지에서 왔겠지. 디귿. C가 속성작용을 받으면 그 말은 C가 퇴적감이 된다면 뭐가 된다? 점토가 묻어돌되니까 셰일이 되겠네.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된다. 자, 2번 지질 구조인데, 자 볼게. 습곡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 자 부정합에 대한 얘기도 했었다.
지지구 중에서 얘기 하나 안 한 게 이제 단층이지? 단층. 자, 단층을 보자고. 단층. 단층이 뭐였냐? 얘 지층이 잘린 거였지. 지층이 잘려나간 게 단층이었다. 그럼 지층이 잘려나가려면 지층이 딱딱해야 돼. 말랑말랑하면 휠 거라고. 딱딱할수록 잘 나타나니까 단층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 잘 생긴다고. 일반적으로 얘는 온도가 낮을 때 잘 생긴다. 혹은 온도가 낮을 때 생기거나 혹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로 지하보다는 지표에도 주로 잘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지표에서. 그랬을 때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민다. 이렇게 밀다 보면 즉 횡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얘가 잘려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디가 잘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운데 지층을 색칠하고 표시를 해본다면 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단층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단층이 생긴다. 상반이 위로 올라간 단층, 이런 단층을 역단층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이런 걸 역단층이라 부른다 이거야. 다시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얘를 당겼다고. 그럼 얘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장력이 작용하게 되면 지층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다. 상반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다. 얘는 올라갔지만 이렇게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단층, 이런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하고, 정단층은 장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생긴다 이거잖아. 발산형 경계. 근데 지층이 주어질 때 상하반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었냐면, 자 요렇게 지층이 있어. 자 이렇게 잘렸대. 자 여기가 색칠되고 여기가 색칠될 때 얘랑 같은 거래. 그러면 상하반 구분은 단층선을 긋고 단층선에다가 가로선을 그냥 그으면 돼. 단층선에 가로선 걷을 때 각도가 크게 나오는 쪽, 여기가 무조건 상반이다. 단층선에다 가로선 걷어서 각도 큰 쪽이 무조건 상반이야. 그러면 얘랑 같은 거니까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지? 무슨 단층? 얘는 정단층. 자 다시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번엔 단층선이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가 색칠되고 여기가 이렇게 색칠돼 있대. 얘네 둘이가 같은 거래. 그럼 상하반 어떻게 찾는다고? 단층선에다가 뭐 한다고? 가로선을 긋는다고. 그래서 각도가 큰 쪽이 뭐라고? 상반이라고. 상반이 위로 올라갔어. 무슨 단층? 역단층. 얘 역단층이다. 자, 다시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잘렸대.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 거야. 지층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색칠되고 여기가 색칠될 때 얘랑 같은 거래. 얘랑 같대. 그러면 상반 어떻게 찾는다고? 단층선에다가 가로선 걷을 때 각도 큰 쪽이 어디다? 오른쪽이 각도가 크네. 그치? 그럼 상반이 어떻게 됐다? 위로 올라갔다. 무슨 단층? 역단층. 됐어? 역단층이 생겼다 이거야. 자 상하반은 이렇게 찾는다. 자 그럼 다시 볼게. 봐라. 얘 단층선이잖아. 가로선을 그으면 여기가 각도가 크지? 각도가 큰 쪽이 뭐라고? 상반. 그럼 얘랑 같은 건데 상반이 위로 올라갔잖아. 무슨 단층? 역단층. 얘 지금 역단층이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횡압력이 작용한 거지. 횡압력. 자 근데 포획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포획은 뭐냐? 감싼 걸 포획이라고 하는데, 자, 지층이 이렇게 있어. 자 A라고 하는 지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거야.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걸 관입했다고 표현한다. 마그마가 얘를 이렇게 덮쳐버렸다고. 얘를 덮쳐버려서. 그럼 보통 마그마가 이렇게 덮치면 이런 걸 이제 관입했다고 하는데, 관입한 걸 이제 쉽게 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변성됐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줘. 변성됐다는 걸. 그 말은 A가 있는 상태에서 마그마가 들어와서 얘가 열받아서 변했다 이 뜻이야. 그리고 관입한 얘를 B라고 할게. B. 근데 B가 A가 있는 상태에서 덮쳤단 말이야. 그럼 순서는 A가 있는 상태에서 B가 덮쳤으니까 A 다음에 B가 된 거잖아. 근데 B가 A를 완벽하게 못 덮쳤어. 완벽하게 덮치지 못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일 거냐면 A가 이렇게 딱 보일 거야. 덜 감쌌으니까. 그러면 B가 A를 감싸서 나타냈잖아. 그래서 이런 도를 포획감이라고 한다고. 그럼 항상 포획감은 관입함보다 먼저 생긴 거지.
포획암은 관이반보다 먼저 생긴다. 근데 포획암의 용융 온도랑 마그마의 온도를 비교하면 누가 높아? 포획암의 용융 온도랑 마그마의 온도를 비교하면 누가 높은 거니? 얘가 높아야 되지. 왜? 만약에 마그마의 온도가 높았으면 얘가 덮치면 어떻게 돼? 이거 다 녹아버려. 포획이 될 수가 없어. 얘가 녹지 않고 포획됐다는 얘기는 A의 용융점이 마그마의 온도보다 높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녹지 않았다 이거야. 그럼 용융점이 높았다는 얘기 조금 더 가보자. 용융점이 높았다는 얘기는 어두운 광물과 밝은색 광물 중에 누가 많다? 어두운 색이 많은 거지. 왜? 어두운 애들이 철, 마그네슘, 칼슘, 철이 용융점이 높잖아. 좀 더 어두울 거야. A가 B보다 좀 더 어두운 애일 가능성이 크다. 용융점이 높은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마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표시됐어. 얘가 D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D가 기저여감으로 나타났네. D가 이렇게 기저여감으로 나타났다고. 기저여감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D가 생기고 나서 다 식고 깎였다는 얘기잖아. 침식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C가 있다고. 그럼 얘는 순서가 D 다음에 C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때는 D는 관입이 아니라 이때 뭐 했다고 표현한다? 이때는 분출했다고 표현을 한다 이거라고. 이때는 얘가 분출한 거야. 관입한 게 아니라. 왜? D가 생기고 C가 생겼기 때문에 D는 C를 뚫고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여기는 부정합이 되는데, 부정합면 아래에 화성합이 나타나 있잖아. 부정합면 아래에 화성합이 있으니까 이런 부정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난정합이라고 부른다고. 이런 부정합을 다른 말로 난정합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D에서는 C의 포획암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포획암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관입을 해야 된다. 관입을 해야만 포획암이 나타날 수 있다. 관입을 하지 않으면 포획암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 지금 포획암이잖아. 그럼 얘가 얘를 관입했다는 얘기지. 그럼 순서가 사암이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고 그 다음이 단층이지. 이렇게 생긴 거지. 됐어?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야. 자, 기억. 이 지역의 단층은 횡압력, 역단층이니까 횡압력 받았어. 두 번째, 이 지역의 난정합이 부정합이 있어? 없잖아. 부정합이 없어. 난정합 나타나지 않는다. 디귿. 이 지역이 형성되는 동안 최소 2번 이상의 융기를 했다. 그러니까 최소 융기의 수가 2번 이상이다 이 말은 부정합면이 한 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부정합이 만들어질 때 순서가 어떻게 됐을까? 부정합은 형성이 될 때 퇴적이 일어나다가 얘가 중단됐어. 그리고 습곡작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융기, 침식, 침강, 그리고 다시 퇴적. 이렇게 일어나면 부정합을 만든 거잖아. 근데 이 만든 부정합이 내 눈에 드러났다는 얘기는 얘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니까 부정합면이 한 개 발견되면 반드시 최소 융기의 수는 2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부정합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부정합이 없다고. 그럼 최소 융기의 수가 2번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됐니? 그럼 얘는 융기를 했다면 몇 번? 한 번밖에 안 한 거지. 부정합이 있어서 융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는 지층들은 다 물속에서 쌓이니까. 근데 얘가 내 눈에 보였다는 건 다 쌓인 게 위로 한번 드러나긴 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융기가 한 번이라고 봐야 돼. 한 번.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이거야. 1번 기억. 자, 그래 다음 주부터는 오늘 책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로 다 할 거니까 풀어오는데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이 단원 끝까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까지 풀어오면 된다. 수특도 마찬가지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거의 끝까지 풀어오면 되겠다. 그래요.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잠깐 기다리고 질문할 거 없는 사람들은 책에서 가면 된다.